역사를 좋아하는 당신, 역사를 모르는 당신. 역사를 알고 싶은 당신들을 위한 사판! 바람동역에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2017년 5월 18일 역사를 사랑하는 사팟에서 5.18 특집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특집 앵커를 맡은 아나나입니다. 지는 한대오 깃발만 맡겨. 화창하고 맑은 봄날이었던 1980년 5월. A씨는 장남에게 하숙비를 주고 오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던 남편은 며칠 후 싸늘한 주검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아들에게 하숙비를 주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공수부대원들에게 죽을 때까지 맞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인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제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스트 소개를 하겠습니다. 애봉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를 사랑하는 만화에서 튀어나온 18살 소녀 윤애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좌니님. 안녕하세요. 저는 감성적인 정자니입니다. 네, 다음으로 저스트 비버님. 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저스트 비버예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최자님. 안녕하세요. 역사를 모르지만 알고 싶은 최자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어떻게 일어나게 됐나요? 1979년 11.5 사태가 벌어져 군사정변으로 집권하던 박정희의 유신체제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11.5 사태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김재규가 박정희를 총살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민중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정말 아무래도 긴 정치적 암흑기 속에서 참아왔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유신체제가 막을 내리면서 확 커졌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한 열망은 곧 좌절됩니다.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 세력이 혼란한 전국을 틈타 12.12 사태를 일으켜 군사권과 정치 실권을 장악했기 때문이에요. 신군부는 차츰 정부 내에서도 권력의 중심이 되기 시작하고요. 군사정권 재등장에 대한 걱정과 민주주의를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신군부를 타도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시위들,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시위들을 일어난 이런 정치적 과도기 시기를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데 다들 들어보셨나요? 네, 저 들어봤어요. 근데 이러한 시위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비상계엄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죠. 다 아시면서. 제가 한번 말해볼까요? 말해주세요. 말해주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내용인가요?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5월 17일 날 이런 계속 일어나는 시위들을 어떻게든 잠잠시키기 위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거죠. 뭐 다 알듯이 계엄령이란 것은 국가 비상사태에 선포하는 건데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 찾기를 위해서 하는 시위에 대한 결과가 계엄령이라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쵸. 계엄령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전쟁? 이럴 때 쓰는 단어로 되게 그렇게 약간 극단적인 수단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이거는 시민들한테 이걸 쓴다는 건 너무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네, 지금 분위기가 너무 과열된 것 같아요. 제가 정리해보자면 1979년 11.5 사태가 벌어져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의 유신체제는 무너지게 된 이후 신군부 세력이 혼란한 전국을 틈타 12.12 사태를 일으켜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과정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5월 18일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게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5월 18일 전남대 학생들이 비상계엄령을 철폐하라, 휘글령을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평화 시위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 평화 시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광주에 공수부대가 진입하여서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며 학생들이 진압하였기 때문입니다. 평화 시위의 진압 과정에서
공수부대의 무력 진압의 정도가 너무 심각해서 정말 끔찍했다고 합니다. 같은 국민이 국민한테 할 수 있을 정도, 아니요, 사람이 사람한테 할 수 있을 정도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그 참혹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언론 역시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시종일관 침묵을 유지하고 또 광주 시민들을 공수부대 즉 그 쿠데타 세력의 입맛대로 매도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광주 시민들은 광주 MBC를 불태우는 등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침묵과 왜곡으로 일관하는 언론에 대해서 분노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쵸? 저 같아도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저는 제일 가장 기억에 남고 충격적이었던 거는 21일 날 애국가를 다 같이 부르는 그 당시에는 애국가를 부를 때가 있었잖아요. 국제시장에서 나오잖아요. 맞아요. 국제시장. 그거 완전 막 싸우다가 갑자기 애국심을 그거 막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투리 쓰지 마시죠. 아이고 뭐 조용히 하세요. 내 다른 인격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거 참. 제가 말할 거는 애국가를 부를 때 그때 다 같이 애국가를 부른 상태에서 조준 사격을 하고 20분 동안 무차별적으로 사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를 해서 애국가를 부른 무방비한 상태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나빴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그 애국가를 부른 상태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것 듭니다. 애국심을 이용한 거죠, 국민들이. 그게 너무 무방비한 본인들이 상태였잖아요. 강요하고 본인들이 이용하고 정말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근데 또 20분 동안 그것도 사격 중지 명령이 내리기 전까지 그냥 진짜 계속 쐈대요. 저 같아도 이런 상황 이후에서 이런 상황 겪고 나면은 제 딸을 위해서, 제 오빠를 위해서, 진짜 제 이웃을 위해서, 제 광주를 위해서 총을 들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22일부터 26일까지 광주는 계엄군에 의해 완전히 고립되게 됩니다. 교통과 통신까지 모두 끊겼다고 하네요. 저는 이 상황에서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네, 말해주세요. 저희는 정말 5.18이 막 교과서에 나오니까 오래된 것 같고 그러지만 사실 저희 아버지도 중학교 2학년 때 광주에 5.18 그 당시에 계셨거든요. 광주 그 여기에. 그때 와, 대박. 제가 아빠한테 기억에 남은 일을 물어봤었는데 정말 광주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아빠는 제일 기억에 남았다고 해요. 그런 혼란 속에서도 물을 배급받거나 할 때 누가 줄 서라고 하지 않아도 일렬에 줄 서는 그런 모습들. 저희 아버님의 이런 기억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광주 시민들은 부상자를 치료하기 위해 헌혈 행렬을 이으기도 했고, 행정력과 치안력이 없는 혼란 속에서도 큰 사건 사고와 약탈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멋진 시민의식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7일 계엄군의 재진입작전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27일 새벽 3시 한 여학생의 애절한 가두방송이 광주 시내에 울려 퍼집니다. 계엄군이 쳐들어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공수부대의 재진입작전이 시작됩니다. 도청은 1시간 만에 무너졌고 그들은 시내 전역을 장악하며 2시간 만에 진압작전을 끝냈습니다. 최정예 공수부대가 상대했던 이들은 29명의 중고생을 포함한 157명의 시민군이었습니다. 네, 정말 참담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총을 다룰 수도 없는 시민들을 상대로 총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계엄군과의 대치 상태는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열띤 토론을 보니 정말 보기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적극적으로 토론하기에 앞서 애봉이 씨의 연기 정말 잘 봤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그런 거 가지고 역시 차세대 배우. 감정이입을 좀 했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정말 착한 친구인 것 같아요. 이제 자유롭게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또 우리 야자가 끝나고 최자 씨께서 이 5.18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영화를 한 편 보고 오셨다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봤죠. 이렇게 야자를 다 끝냈어요. 다 끝내고 놀지 않았어요. 전 고3이니까요. 야자를 다 끝내고 심사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누워서 새벽에 이제 봤는데요. 무슨 영화 보셨어요?
화려한 휴가를 봤어요, 제가. 진짜 정말 이거 진짜 무섭거든요. 아니 무섭다고 하면 안 되지. 무섭다기보다는 좀 참담한 현실을 무서워요. 근데 진짜 무서워요. 그 솔직히 무섭죠. 우리 나이. 근데 이 화려한 휴가라는 제목에 혹시 뜻을 아시나요? 아니 작정명. 모르고. 아니 뭐 연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작정명 우리 공부했잖아요. 네, 작전명이래요. 작전명이에요. 작전명이어서 화려한 휴가라는 걸 지었는데 이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쵸. 근데 진짜 약간 특히 저희 나이 또래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네. 진짜 약간 정말 잔인한 놈들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봤는데 진짜 이게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진짜 좀 전개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참 다 나오진 않았지만 이 실태가 정말 잘 드러나고 저 진짜 무서웠거든요. 새벽에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는 이 영화 죄송해요. 제가 말을 끊는 것 같아요. 근데 말해주세요. 진짜 무서운데 네. 무서우면서도 너무 슬펐어요 진짜. 그럼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어디였나요? 이게 너무 기억이 나요. 영화관에 이제 남자 주인공 있고 여자 주인공 있는데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좋아해가지고 영화를 이렇게 보러 간 게 있어요. 동생 핑계로 영화를 보는데 갑자기 연기가 나서 사람들이 콜록콜록대면서 그 영화관 밖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게 무력 진압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거예요. 그때가 딱 한 17일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 계엄령 그때 딱 내릴 때 18일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군인들이 이게 조금 막 좀 오버된 거일 수도 있긴 하지만 되게 쌍욕을 하시면서 막 엄청 때리시는데 막 피가 막 나오고 그런 상태가 다 보여지더라고요.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밖에 계엄군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영화를 보러 간 건가요? 그쵸. 모르고 있다가 보고 다 도망쳤어요. 근데 계엄군들은 그 사람도 다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정말 저는 이 영화를 진짜 이 영화 개봉 당시에 봐서 제가 이 영화를 어떻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제대로 영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요. 근데 정말 어쨌든 이 계엄군과 대치했던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었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진짜 딱 개봉했을 때 부모님하고 다 같이 봤거든요. 정말 어린 나이였는데요. 저는 그때 그 당시에는 이 상황을 잘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같은 나라 사람을 저런다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상황이 정말 외국에서 저희 나라를 침입해온 상황인 줄 알았어요. 어린 마음에 어린 나이에 봤을 때. 전쟁 난 것처럼. 네. 근데 제가 지금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았던 장면은 그 잘생긴 이중기 오빠가 이제 학도병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 학생으로서. 네, 선생님이 이 맞아. 밑에 눈 밑에 치약을 발라줘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매울 거라고. 네, 그때 저는 그거를 자꾸 부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발라줘? 왜 발라줘?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왜 맞아 하면서. 근데 그런 상황을 알려줘야 했던 저희 부모님의 심정도 지금 생각하면 정말 참담했을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만큼이나 사실. 그쵸.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 어린 아이한테 저 오빠들을 때리는 거는 우리나라 정부의 군인들이다라고 아이한테 말해주기가. 그리고 제가 제일 인상 깊은 장면은 아까 애봉이 씨가 연기했던 장면인데요. 그 이효원 배우께서 마지막에 다 쉬는 목소리로 울어가면서 연기해 주셨잖아요. 한 번 다시 해주세요. 근데 너무 제가 또 감정이입해서 지금 좀 마음이 안 좋긴 한데 그냥 대사만 그냥 읊는 걸로 하죠. 한번 해볼까요? 하시게요. 네, 해보겠습니다. 계엄군이 쳐들어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와.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박수 칠 일이 아닌데 좀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쵸. 근데 마음이 이게, 아프죠. 근데 이게 정말 제가 이거 찍고 싶은 게 이 친구가 너무 진심이에요. 표정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착한 애야 진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인상이 깊었는데요. 이때 그 이효원 배우님의 연기는 정말 아직도 제가 마지막 장면. 거의 마지막 그쵸. 장면. 네, 마지막에. 네. 정말 가슴이 아팠고 그때 다른 시민군들의 모습이 비춰졌는데 그때 결의를 다시 다지고 하는 모습에 약간 감명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진짜 전 영화를 안 봤거든요. 예고편만 봤는데
저는 그 화려한 휴가라는 그 이름 자체가 너무 그게 모순이죠. 네, 너무 모순이라서 이게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미 5.18의 상황을 다 알고 이 화려한 휴가라는 말 들었는데 와, 어디가 화려한 거죠? 도대체 어디가 화려해서 그런 화려한 휴가 아니 미국이 원자폭탄을 꼬마라고 부른 걸 뭐가 다른 건지 정말 이건 거의 전 세계적으로 질타를 받아야 하는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근데 아직도 드네요. 아유 잘 살아 계시죠? 예. 아.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영화를 꼭 보셨으면 좋겠고 이 영화를 보고 꼭 몰랐던 사람들이 왜 5.18 민주항쟁 잘 몰랐던 사람들이 심각성을 좀 더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또한 과거의 일이 반복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는데 저희가 역사를 통해서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프닝 때 나왔던 노래를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럼 저희가 함께 불러드릴게요. 시시.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이 노래가 전 정말 너무 모두가 알아야 된다 생각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을 부르겠습니다. 한 번 더.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아니, 박수 칠 게 아니죠 여러분. 박수 좀 칩시다. 무엇이 박수 치면 안 되는 거고 무엇이 박수 치면 되는 겁니까? 정말 어렵네요. 와, 대단하십니다, 진짜.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이 저는 노래가 근데 뭔지 소개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그쵸. 그럼 우리 아나나 씨께서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네, 임을 위한 노래는 1980년 5월 27일 5.18 민주화 운동 최후 항쟁 과정 중 전라남도 도청에서 고인이 된 윤상원과 1978년 야학 운동을 하다 운명한 박기순의 영혼 결혼식을 위해 만들어진 곡이라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우리가 임을 위한 임을 위한 노래라 그럽니까? 행진곡이라고 해도 되죠? 네.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는 게 요즘 뉴스 아닙니까? 그쵸? 그쵸. 저는 이 5.18이라는 사건은 이렇게 말하기 제가 학생으로서 이렇게 말하기가 전 아직은 아는 게 많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19년 살아온 제 입장에서 말을 한다면 정말 어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5.18이라는 사건은 우리 모두가 추모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우리 가슴속에 새겨야 하는 사건인데 정치적 색깔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이거를 합창하니 재창하니 자꾸 바꾸고 가끔씩 뭐 보수단체도 참석하는 자리여서 선택해서 부를 수 있게 한다. 이런 기사를 보면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뭘 선택하란 말입니까?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사건 아니에요? 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권이 똑같은 바뀔 말이죠. 때마다 이 노래를 이때는 부르고 이때는 안 부르고 하는 거는 정말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합창과 재창 그런 게. 저는 정말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시민으로 나아가고 그러려면은 우리 국민이 조금 더 통합되려면은 정말 이런 사건들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아직도 그런 세력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뭐 어딜 가나 색안경은 참 나쁘죠. 이런 사건을 추모한다고 해서 옛날에 좀 오래된 생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찬희 씨, 진정하시고요. 마무리하면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우리에게 준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끝나고 전두환은 강압적으로 최규하 대통령을 퇴임시키고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이후 대통령 간선제로 헌법을 고쳐 장기 집권을 하게 되고 이는 6월 민주항쟁의 발단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내 사촌 오빠가 연락이 되지 않고 사체로 발견된다면 무장한 군인들이 나의 자유를 억압하려 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군인과 정부가 되려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폭력으로 억압하다뇨.
하지만 여러분, 5.18은 그리 오래된 역사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이런 한국 국민연대사에 휘몰아치는 조류를 느끼신 장본인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 사건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자유인권이 보장되는 일상이 평범하고 당연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정당한 민주사회를 위해 투쟁한 수많은 민중과 그날의 광주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기분이 어떠신가요? 저는 너무 떨리는데 솔직히 말하면 조금 무섭기도 해요.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역사를 제가 이때까지 인식하고 생각해 온 대로 제 해석대로 자유롭게 말을 했는데 저는 아직까지 학습이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의 과정, 이거는 중등 과정이잖아요. 중등 과정까지밖에 하지 않은 학생으로서 한 말이기 때문에 혹시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너무 앞서가지 않았나?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제 신념껏 말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저희가 고등학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어른들은 약간 사회생활에 위험이 있어서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에 저희가 대신 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 제가 언론과 역사를 둘 다 좋아하는 학생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말해보세요, 제자씨. 아, 저는 진짜 제가 역사를 정말 모르거든요. 아니 근데 너무 좋아하는 관심도 사실이죠? 많으시고 저는 그래서 제 관심 분야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중이고 또 이 친구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서 별 정말 말씀을요. 아우 뭐야. 아우 이거 참으면 주먹이 운다. 아이고. 네, 그런 것 같고요. 저희가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겠죠? 우리 엄마. 엄마 안녕. 엄마밖에 없어. 엄마, 아빠도 있다, 아빠. 아빠 안녕. 아니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 정말 감사하고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만 다음엔 더 좋은 모습으로 더 공부하겠습니다. 네,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굉장히 제가 준비하면서 다 처음이니까 많이 부족한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일단 무사히 첫방을 맡아서 행복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5.18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이게 뭔가 좀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던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의 생각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쵸. 저희가 장난 우스갯소리로 이거 말하면 잡혀간다 하지만 이걸 말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아까 아나나가 말한 대로 다 오늘의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때까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었던 많은 민중 여러분 덕분입니다. 아, 그리고 다음번에 몽희 씨가 또 다른 연극 준비해온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제 다음번에는 세계사와 관련된 주제로 이렇게 팟캐스트를 진행하려 합니다. 많은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역사를 좋아하는 당신. 역사를 모르는 당신. 역사를 알고 싶은 당신들을 위한 감사 감사 감사. 아, 그러면